여러분은 어린 시절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키고 싶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의 일자리 변화 전망을 올 1월에 발표했습니다. 15개국 1,300만 명이 참여한 조사였는데요. 전망을 요약하자면 2020년까지 총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총 51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65%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직종에서 일을 하고 미래에 없어질 수 있는 직군으로는 사무행정, 제조 생산, 건설 채굴과 같은 순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5년 안에 나타날 것으로 응답자들은 답변했는데요. 세계경제포럼의 창립자이자 최근 국내에서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저자 클라우스 슈밥이 최근 방안에서 제4차 산업혁명은 평생교육을 필요로 한다. 초, 중, 고등학교가 업데이트되어야 된다. 교육이 핵심적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교육부 문승태 진로교육정책과장님이십니다. 먼저 문승태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교육부 최초로 인사교류를 통한 민간 전문가로 채용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공주, 천안 등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순천대 농업교육과 교수와 인력개발원장을 하셨고요. 현재는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제 소개를 하지 않았네요. 저는 조선일보 공익섹션 더 나은 미래 박란희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4차 산업혁명이 화두인데요. 과장님께서는 제4차 산업혁명에서 특별히 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차 산업혁명 우리가 보면 기계화, 2차는 전기에너지, 3차 산업혁명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4차 산업은 최근에 사물 인터넷이랄지 인공지능, 로봇 등과 관련해서 학문이나 정보의 융합과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4차 산업혁명을 주요 화두로 떠올리고 있습니다. 즉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보면 무조건 한 우물만 파는 인재보다는 지식이나 기술, 학문 등 여러 분야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인재를 요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서 학부모의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중학생이 5년, 10년 후에 어떤 산업이 주목을 받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를 들자면 텔레마케팅이라는 직업을 생각해 볼까요? 네. 15년 전만 해도 텔레마케팅은 미래의 전망 있는 직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점점 사라지는 직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어떤 글로벌 인재 포럼에서도 거론되었듯이 제 생각에는 사회 변화에 따른 인재 양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과장님 생각에 정말 동의합니다. 저희 아파트 앞에 은행 점포가 하나 둘 사라지고 있어요. 예. 모바일 뱅킹이 많아지면서 은행 점포가 없어지고 그럼 그 은행에서 일하던 모든 직원들이 다 일자리를 잃게 될 텐데 어쨌든 이런 4차 산업혁명이 바로 집 앞에서 저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직업의 변화, 우리의 업무의 수행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바뀌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제4차 산업혁명이 정말 이렇게 고용이라든지 이런 진로에 있어서 되게 두렵고 또 부정적인 이런 예상도 많지만 꼭 부정적이기만 할까? 예. 인간과 기계가 함께 일하면서
좀 더 좋은 직업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도 해보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다빈치 연구소의 그 토마스 프레이 소장은 인류가 향후 20년 동안 유례없이 큰 변화를 맞을 것이며 현재 직업 중 47%가 기계가 대체할 것이고 2030년이면 현재 일자리 중 20억 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물론 사람들이 어떤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일자리가 무한히 많아질 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기업가, 국가, 개인이 그 변화를 깨닫고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진로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정말 이렇게 막중한 책임감과 이런 사명감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변화를 앞서서 이끌어 내셔야 되는 역할을 또 해주실 것으로 제가 믿고 있는데요. 그 이제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또 초등학교 1학년 두 딸을 둔 워킹맘이기도 하거든요. 그 부모 입장에서 그 지난 2015년 12월에 이제 그 시행됐던 진로교육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모들이, 엄마들이 특히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제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만들고 실제로 개개인이 이제 맞춤형 진로 설계를 하고 자기의 꿈과 끼에 맞춰 가지고 진로를 설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법의 취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실무를 이제 맡고 계시니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로교육법 시행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에 맞춰서 만들어진 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꿈을 실현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입니다. 네. 예를 들면 2016년 9월 청년 실업률이 9.4%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대졸 취업자의 40%가 취업 후 3년 이내에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브라이언 카이원 전 아일랜드 총리는 평생 동안 6번의 직업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합니다. 6번. 네. 이제 우리 사회는 평생 고용 시대를 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 스스로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진로 교육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적성, 흥미,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직업 세계에서 개인의 행복과 성취가 달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입니다. 즉 변화의 시대에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부모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진로교육법이 어떻게 피부에 와닿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이제 자유학기제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자유학기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로교육 정책이나 사업들이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예, 그 진로교육과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자유학기제에 대한 지원, 즉 진로 체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것에서는 아이들의 진로 상담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진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자유학기제만 알고 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있었네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 더 보충 설명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사회 아닙니까? 네. 그럼 불확실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강한 정신력. 정신력. 예, 네. 그렇습니다. 또 자기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제가 학부모의 입장에서. 예,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에서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방법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고 토론을 하고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켜주는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험을 보지 않는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취지나 의미가 있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조금 어려움도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진로 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 현장에 나가서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로 체험처가 조금 부족한 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혹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셨는지. 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교육부에서 하는 일은 이 진로 체험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진로 체험처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부 고시를 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지자체의 지표로 넣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재는 공공기관, 지자체가 진로 체험처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의무화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몰랐습니다. 민간기관에 네. 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에서는 MOU 체계를 한 195개 기관을 하였고 네네. 그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제도를 시행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세계적으로 그 아일랜드의 전환학기제, 네. 또 덴마크의 애프터스쿨, 네. 스웨덴의 진로체험 학습 등이 있습니다. 음. 즉 말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결국은 아이들이 심이 있는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파일럿으로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잖아요. 네, 일단 파일럿으로 시범으로 해봤을 때 어떤 그 아이들의 반응이라든지 좀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던 것들이 있었나요?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 처음에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네. 그 최근 만족도 조사를 해봤을 때는 학생 한 4.04, 네. 학부모는 4.09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또 선생님들은 사실은 귀찮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수업을 했지 않습니까?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칠판에 써놓고 이거 읽어봐 뭐 네. 이런 수업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 아이들이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많은 학습량이 필요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사들은 그것을 준비해서 네. 아이들에게 수업의 자료를 제공해야 되니까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든 거죠. 네네. 그러나 지금은 선생님들이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학생들의 변화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뻐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제가 그 KBS 다큐멘터리 거꾸로 교실의 교실 혁명 그걸 너무 감동적으로 봤거든요. 네.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받는 거 같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거에 있어서 너무 아이들이 달라지는 걸 보고 저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 통해서 아이들이 접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생각이 되게 많이 생각의 그릇이 커지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학부모로서 듭니다. 네. 예, 제가 하나 예를 네, 들자면 네. 그 제가 강원도 진로교육원을 한번 방문을 하였어요. 네, 네. 그게 그 모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자기들에게서 2박 3일 동안 진로 체험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나갔다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서 학부모님, 고등학교 학부모님이 오셔가지고 그 과장님한테 고맙다. 그래서 뭐가 고맙느냐 이렇게 네. 물어봤대요. 네. 그랬더니 그 우리 학생이 이 체험을 2박 3일 동안 하고 나서 새벽 2시까지 공부를 막 한다는 새벽 거예요. 2시까지? 예, 예. 야, 네. 예. 자기 목표가 생기니까 네, 자발적으로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게 되는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네. 이제 봤을 때는 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인성을 가져도 직업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인성이 갖춰지고 또 그게 대해서 방향성이 만들어질 때, 즉 네. 꿈이 만들어졌을 때 네. 아이들은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이 신장된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예. 오늘 참 저에게도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자유학기제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인 진로 교육을 위해서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진로교육 집중학기 학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도대체 뭔가요? 네, 먼저 그 자유학기제가 정착되지 않았는데 네. 무슨 진로교육 집중 학년 학기제냐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지필고사를 보지 않습니다. 네. 반면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는 학교 교육 과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 본다는 예,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네. 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 진로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하도록 동아리 활동, 교과와 연계된 진로 활동들을 강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유학기제도 하면서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를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유학기제를 하는 학교와 집중학년 학기제를 하는 학교가 다른 것인가요? 예,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아, 특히 이것은 네. 초등학교 6학년, 네네. 중학교 1학년과 3학년, 네. 고등학교 1학년, 네. 고등학교 3학년 전환 학기제에 아이들의 고민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진로 상담을 강화시켜주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래서 스스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를 하려면 이런 진로에 대한 되게 많은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교사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커리큘럼이나 이런 다양한 리소스들이 엄청나게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지 조금만 자세히 네, 얘기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드리면 네네. 저희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라면 인프라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진로 진학 상담 교사가 초, 중, 고에 배치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 진로교육부에서는 진로 전담 교사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초등학교에도 진로 전담 저- 교사가 생기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다음에 중학교에도 진로 전담 교사가 배치가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교사들에게는 다양한 이런 지금 말씀하는 진로 상담에 대한 거, 정보에 대한 것들을 많은 제공을 해주고 네네. 또 하나는 담임 교사에게 상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네네. 저희들이 지금 봤을 때 담임 선생들하고 학생들이 상담하는 율이 한 40% 이상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는 이 진로 상담을 담임 선생님이 할 수 있도록 연수도 시키고 네. 또 그 관리자들에게도 또 마인드를 또 심어줄 수 있는 관리자 연수도 또 시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 맡겨도 되겠네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공교육 정상화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합니다. 저는 워킹맘으로서 네. 공교육을 정말로 사랑하고, 네, 공교육 안에서 저희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정말 응원하고 지지하는 한 사람임을 꼭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네. 그 학부모들의 네. 최대 고민은 아마도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어떤 직장을 갖게 될 것인지 네.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 3가지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네. 즉 말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발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고민에 대한 문제를 학생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사, 학부모, 나아가 정부가 다양한 상담 채널을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네. 셋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진로 정보를 제공해주고 진로 정보를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것은 4차 산업에서 요구하는 개방, 공유, 플랫폼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저희 6학년인 저희 큰 딸이 마술사가 되는 것이 꿈인데요. 공무원인 저희 남편은 마술사는 과연 직업으로서 가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걸 의논을 하다가 마술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서 저희 아이는 이미 스터디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부모인 저희들이 두려워하고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과 같은 이런 고민을 가진 학부모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저는 봤을 때 우리가 1970년대 직업하고 80년대, 90년대 직업이 다 다릅니다. 또 인기 있는 직종이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걸 봤을 때 70년도는 어떻게 보면 농업에 대한 직업이 더 발달돼 있었다. 네. 그럼 80년도는 공업 분야지 않았어요. 네. 그럼 90년대는 의사,
그럼 지금은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뭐겠습니까? 또 특히 얼마 전에 우리가 보면 신문에 하나 나왔습니다. 벤처기업이 우리 공기업에서도 100억 이상의 돈을 주는 걸 봤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은 우리 미래 사회는 예측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학생을 믿어주고 네네. 아이의 꿈을 자꾸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네. 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주는 작용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사실 5년, 10년 후에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학부모들은 사실 모두 그 자기 아이가 행복하고 또 자기 나름의 성취를 해 나가는 걸 아마 바랄 것 같습니다. 어떤 인재로 이 미래 사회에 커갈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할까요? 예,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실생활 교육을 좀 안 한다. 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면 저금하는 법도 안 가르치고 네네, 또 보면 돈 쓰는 법도 안 가르칩니다, 우리나라. 네, 그러나 학교에 예를 들어 보니까 학교는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버는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화교요. 예, 중국 화교. 예, 아, 화교. 네네네. 그래서 학교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보면 네, 손님을 사장님이 맞이한다고 하거든요. 네. 예. 어,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실생활 교육도 하나의 교육에 필요하지 않는가. 네네. 그러면 미래 사회는 우리가 불확실성의 사회잖아요. 네네.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 인재 양성은 뭐냐? 결국은 저는 그걸 봤을 때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제가 네덜란드에서 94년에 갔는데 네. 어느 교육 현장을 보았습니다. 음, 근데 한 사물을 볼 때 한 3시간 정도의 사물을 보고 그것의 사물에 본 것을 관찰하는 수업을 또 한 3시간 합니다. 네.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 네. 깨닫게 하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자유학기제가 확산되어서 학생들의 진로 교육이 더 확장되는 것은 정말 학부모로서 반가운 일인데 또 한편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그대로 있으면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자유학기제만 운영을 하다 보면 아이들의 학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학부모들 우려도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네, 학부모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얼마 전 글로벌 인재 포럼 2016에서 그 핀란드의 그 메카시 이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일랜드에서 전환 학년제에 참여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는 학생보다 학업 성적이 평균 8% 높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8%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진로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네. 아이들의 학습 동기가 만들어졌을 때 네. 결국은 아이들의 학업은 스스로 공부하기 때문에 네. 떨어질 염려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모티베이션이 정말 그렇습니다.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말 바쁘실 것 같은 과장님, 네,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년지 대계를 기획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과장님은 어떤 학부모이신가요? 네, 예, 저는 집사람은 중학교 과학 선생님이고요. 네, 네, 우리 아들 하나하고 딸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는 군대 가 있고 네. 딸은 지금 현재 대학생입니다. 아, 다 키우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키우셨습니까? 뭐 대단한 아이들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상당히 저도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결국은 이걸 극복하는 것은 칭찬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칭찬을 많이 하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더라고요. 네. 결국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네, 네. 그래서 저의 꿈은 뭐 성당에 다니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가서 네.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이들이 많은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돼주라 네, 이렇게 네.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저희 아이한테 하는 말이 그 제가 말하는 3가지 키워드가 자립과 성장과 기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성장하게 되면 자기가 받은 만큼 이렇게 사회에 기여를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런 아이로 저도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말 직업적으로 진로 교육의 하나의 산 증인이 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선생님에서
대학교 교수도 되셨다가 이제는 공무원까지 세 가지 진로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진로를 바꾸시게 되셨고 그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겪었던 경험들 또 생각들 조금 나눠주시면 감사할게요. 예, 제 스펙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네.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 할 때 이력서를 썼습니다. 이력서요? 네. 오. 앞으로 내 꿈을 또 설정을 한 거죠. 고등학교 선생님 평생 고등학교 선생님 해도 되는 거 예, 아닌가요? 그러면서 또 네. 공부를 하고요. 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대학 교수로 가게 되고. 아, 스스로 본인의 이력서를 그냥 써 놓으신 예, 것인가요? 그래서 미래에 뭐가 될 것인가를 네. 생각하는 것이죠. 네. 예,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시크릿 책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도 예,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꿈을 이루고자 네. 열심히 준비하는 거죠. 미리 네네. 준비하고 네. 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네. 준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네, 볼 네.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그 바쁜 와중에 또 석박사도 하시고 논문도 쓰시고 대학 교수 시절에도 진로 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실제로 대학에서 인력 개발 원장을 수행할 때 그 대학생들을 수행하셨을 때 많은 대학생들을 만나셨을 거 아닌가요? 저도 지금 언론계에 종사하고자 하는 많은 청년들을 멘토링을 해주고 있는데요. 친구들이 대학에 들어와서도 정확하게 진로에 대한 이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학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70%가 성적에 의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네. 이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방향 설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대학 3학년 때 네네. 나는 어디 취직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갈등을 하게 되고 네네. 또 이거 그러다 보니까 막연히 공무원 시험 보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네. 어떻게 보면 진로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학교 인력개발 원장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결국은 아이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인력개발원장 시절에는 순천대학교의 근방에 있는 네. 그 기업체가 한 624개가 있습니다. 그 기업체를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결국은 이 현장에 답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능력에 맞게 취업을 시킨 거죠. 네네. 그랬더니 취업률이 한 15.9% 정도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1년 전보다. 네. 이런 걸 봤을 때 네네. 결국은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네. 취업을 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취업의 문제, 아이들의 진로 설계의 문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학부모나 학교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네. 결국은 지역사회, 네. 국가, 부모님이 모두 하나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네. 지원해야 결국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중소기업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올해만 신입사원이 6명이 나갔다고 합니다. 정말로 금액으로 치면 수천만 원의 교육비가 사실은 그 로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경우는 전혀 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라든지 실제로 현장에 기업체 현장에 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그런 걸 바로 맞닥뜨리게 됐으면 되게 당황하게 되고 오히려 더 혼돈을 겪는다라는 저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상 기업 체험 실제로 들어오면 세금 계산서를 끊는 방법, 예, 뭐 이런 다양한 회사 생활에서 벌어지는 이런 것들까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저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하게 됐고요. 이건 사담이었습니다. 그 이제 과장님의 경우는 이제 진로 성공 사례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하나의 직업으로 사는 시대는 더 이상 네. 예, 없다. 최소 2개, 많으면 4개까지 직업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어쩌면 이 진로 교육이 평생 교육과도 맞물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로 교육과 평생 교육은 개인이 자신의 신체적, 인격적, 사회 문화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젤라 리 더거스는 성공의 열쇠는 기계라고 하였습니다. 기계. 예, 기계라는 거는 기계, 네, 예, 한 적 힘 이런 정신이라고 거. 말하죠. 정신. 예, 네네. 정신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또한 가브리엘 웨팅겐 교수는 미래에 대해 꿈꾸는 것만으로는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 학자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평생 동안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철저한 학습 계획을 짜고 진로 설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오늘 흥미진진하게 또 재미도 있으면서 또 도움도 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진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키맨이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일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진로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 아이들의 진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그 진로 교육에 부모나 가족의 영향이 초등학교는 한 62%, 네. 중학교는 48%, 고등학교는 한 44% 정도 됩니다. 이렇듯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우리가 부모의 무관심이 진로 교육의 방해 요인이나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학생의 주도성이 중요해져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나 높은 기대가 방해 요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또 있습니다. 네. 이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고 하더라도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치맛바람도 소용없다.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이 아하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네네. 생각입니다. 네. 아이들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깨닫게 했을 때 결국은 학습의 동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어떤 방향성이 생기면 아이는 공부를 하라고 하지 않아도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적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학교에서의 적응, 직장에서의 적응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어떻게 보면 진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끊임없는 칭찬, 네네. 또 당장은 아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믿고 기다려주는 것, 네. 또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부모 입장보다는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 사춘기를 겪지 않는 아이들은 가장 중요한 게 부모와 아이의 신뢰관계. 예. 네. 부모가 아이가 서로 신뢰가 있으면 이 아이가 잠시 흔들리더라도 반드시 자기를 믿어주는 부모를 믿고 이 아이는 다시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믿음, 신뢰는 참 꼭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저자 클라우스 슈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이보다 더 큰 가능성이나 잠재적 위험을 지닌 시대는 없었습니다. 아마 많은 학부모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다가올 미래가 엄청난 힘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시기를 단지 힘만으로 막거나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바람을 타서 높이 나는 갈매기처럼 현재의 여건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